임금 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가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박근혜 대통령이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제가 업무 성과가 낮은 공무원은 퇴출 대상에 오르고 성과가 뛰어난 정부는 철밥통을 깨고 효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줄서기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정부 여당은 공직사회 성과급제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제6조의 2, 7항을 신설했습니다. 2015년 12월 30일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2016년 1월 8일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인사정책 입법을 통해 공무원 퇴출제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6번째는 해고 요건 강화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세상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저성과자 해고는 이제 성과가 없는 사람들을 해고하겠다 이런 건데 어떻게 들어보면 아주 합리적인 것 같죠. 회사가 돈 주고 부리는데 성과를 못 내면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 저성과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100% 회사의 사측의 기준에 의해서 마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은 저항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민중의 저항을 살인적으로 진압했습니다. 무차별적인 소환 조사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소유죄 혐의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잡아가두고 노동계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예고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노동계약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그 첫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퇴출제라는 이름으로 쉬운 해고를 공직사회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는 공무원 퇴출제입니다. 성과급제의 내용은 5급 이하 실무제 공무원에게도 성과관리를 도입하고 최하위 등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호봉 승급을 제한하며 10%를 최하위인 C등급으로 강제 할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별 지급 등급의 인원 비율이 SS등급 상위 2%, S등급 상위 18%, A등급 40%, B등급 30%, C등급이 10%이고 현원이 29명인 경우 SS등급 1명, S등급 5명, A등급 11명, B등급 9명, C등급 3명이 됩니다. 평가 등급제가 도입되면 승진 시 경력 점수 비중이 대폭 축소되고 평가 등급 우수자의 발탁 승진도 도입됩니다. 특별 성과 가산급 도입으로 상위 2% 최우수자에게 현행 S등급 지급액의 50%까지 가산 지급하게 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연 1회 지급하던 성과상여금을 매달 분할 지급하고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으로 성과상여금 균등 분배 시 최고 파면의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성과 역량 미흡자에 대한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가 결과 부적격자를 직권 면직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부 적격자는 3개월간 교육 후 교육 결과 미흡 판정 시 적격 재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할 수 있게 됩니다. 성과급제는 왜 문제일까요? 먼저 공무원의 업무는 일반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 있죠. 뭐냐, 모든 업무에 대한 직무 분석을 통해서 배점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점수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업무를 줘야 된다는 거죠. 100점의 업무를 주고 그것을 했냐 안 했냐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죠. 근데 일단 직무 분석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자동차 판매와 국가 행정을 비교해보면
자동차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는 매우 다양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적의 순위를 매기기도 어렵습니다. 인허가를 많이 냈다고 업무를 잘한 것도 아니고 주차 단속을 많이 한다고 대민 행정을 잘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의 업무는 주변 동료와 비교되기도 어렵고 일률적으로 수치화되기도 어렵습니다. 행정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영업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업무를 평가할 기준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평가는 평가자 마음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직사회에 눈치 보기가 만연하게 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소신행정은 발을 붙일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평가를 무기로 권력에 복종하는 공무원을 만들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업 공무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89년 헌법재판소는 공무 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라고 해석을 내렸습니다. 공직사회가 집권 세력을 위한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것을 막고 정권 교체에 따른 국가 기능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의 평생 직업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직업 공무원 제도는 세계의 여러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사회의 보편적 규범입니다. 기관장이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눈치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 있게 행정을 해라. 그것이 기관장의 비위를 거슬리더라도 너희 신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직업공무원제 한 축인데 이제 이 자의적 평가에 의한 이 평가에 따라서 퇴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성과평가제를 추진하는 것은 직업공무원 제도를 파괴하고 공무원을 길들이려는 시도입니다. 성과평가제를 막지 못하면 공직사회는 권력의 노예가 되고 민주주의 근간이 파괴될 것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전국 최대 단일 조직입니다. 공무원 노조의 역사는 100만 공무원의 권익과 자존을 위해 싸운 역사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긍지를 키워올 수 있었습니다.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의 시녀가 아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자부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은 작지 않습니다. 2월부터 시도될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도 10만 조합원의 힘으로 100만의 의지로 막아냅시다. 성과급 이의신청 투쟁에 동참해 주십시오. 개인별 성과평가 결과 통보 즉시 전 조합원이 이의신청에 들어갑시다. 성과상여금 반납 투쟁에 함께해 주십시오. 성과상여금을 반납하는 것은 성과평가제를 반대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2월 27일 전조합원 성과급 제도 폐지, 퇴출제 저지 공무원 총력 투쟁 대회로 모입시다. 전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보여줍시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은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싸워서 이깁시다.